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가장 트렌디한 원픽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과 이슈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계속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어서 부국증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한 4%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이 매수의 기회일 수 있는지 네. 함께 짚어볼까요? 일단 어제 올랐던 거에서 살짝 좀 내려온 모습인데 네. 좀 쉬어가고 있다. 오히려 이따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이런 부분이 핫하게 진행될 부분이 바로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쵸. 여기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이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수 있고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좀 그 강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내일 그런 그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오늘은 대통령실 주재로 이제 국무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안이 민감하다 보니까 생중계된다고 하는데. 여기 기재부, 과기부 지금 다 참석해가지고요. 이 관련 현안을 좀 논의하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와의 어떤 그 업무 보고에서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뭐 오늘 오후장에도 좀 또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금융가 지주는 제가 볼 땐 이번 상승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고 1차, 2차가 진행되는 거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막혀 있는 것이지 그쵸. 그것만 살짝 또 약간 긍정신호만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런 좀 음봉이 나올 때 우리가 매수기를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오후 중에도 하락폭을 다 되돌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 타이밍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그 무거운 알테오젠이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또 올릭스가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어제 알테오젠이 올랐고요. 네. 오늘은 이제 알테오젠이 좀 잠깐 쉬는데 올릭스라든가 이 다른 그 비만 치료제 쪽에서 이 알테오젠 주변주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 또 뭐가 올라가냐? 네. 알테오젠 올라가겠죠. 아.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저는 어제 무료 방송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번 주 안에 50만 원도 가능하다. 오. 왜냐면 모든 의구심이 다 풀렸고요. 가장 중요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번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어떤 웬만한 의구심이 다 풀리면서 악재도 아니었던 건데 네. 악재인 줄 알았던 게 다 해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안에 50만 원까지 갈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2주 뒤에는 이 키트루다 SC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시간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뭐 45만 원 안에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번 가을은 알테오젠만큼은 놓치지 말자.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 가을엔 알테오젠을 놓치면 안 된다. 화수목금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전고점 50만 원 터치를 기대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바이오 저희가 꾸준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은 또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할까요? 예, 최근 지난주, 오히려 그 지난주부터 로봇주의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니저님, 저는 로봇주가 이렇게 길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걸 네. 진짜 오랜만에 아니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가담한 적이 되게 많았죠. 네. 다만 지금은 이제 급등 이후에 계속 올라서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로봇 산업이 지금 이 구조적 성장 궤도로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확실한 거고요. 다만 제가 우려했던 게 우리의 기술력이 지금 사실 로봇 산업에 있어서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있어서 못 따라가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좀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선택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을 봤을 때 한 3년에서 4년 뒤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뭐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기업들이 그걸 따라가는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주변 테마주로 들어갔을 때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생성형 AI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AI가 시작이 된 건데 이게 휴머노이드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로봇이 뭐 공중 대비 돌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그 많은 집중이 됐었지만은 이런 로봇에 이제 두뇌가 심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 시대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연말부터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연말부터는 지금 중국과 또 이 미국의 양산 게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부각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라는 건데 아니 근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게 여전히 중국의 로봇 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싸고 기술도 훨씬 앞서가 있는데 네. 로봇 테마가 계속 이슈가 된다고 해서 지금 로봇 테마에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다 말씀드린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연말부터 양산할 것이고 미국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유니트리 로봇하고 유비케어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테슬라 옵티머스 그다음에 뭐 피규어 AI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한 5년, 10년 전에는 훨씬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실제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소나타보다 싼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 소나타 하면은 한 10년 전쯤에 네. 중산층을 대표하는 그냥 보편화된 이제 이 중형 자동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수입차로 다 바뀌면서 소나타 하면은 그냥 이제 어떤 중산층의 어떤 그 세컨 차로 대표되는 오, 그런 차로 그렇군요. 좀 나오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그 약간 싸단 이야기인데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런 가격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대를 만드는데 7, 8천만 원 듭니다만은 지금 중국에 이제 최초로 상장한 유비테크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이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2,700만 원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뭐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시장 투입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연도에 양산되기 시작하는 것들은 돈이 꽤 많이 들어가겠죠. 다만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점점 많이 양산하고 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게 될 때는 점점 싸지는 건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이번 연말부터 양산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마 실제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말부터는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 그다음에 유비테크 테슬라에서는 뭐 다른 기업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쵸.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들이 이제 그 테슬라 옵티머스하고 이제 피규어 AI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연말부터는 우리가 뭐 산타랄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인간 대체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로봇 운동회가 열릴 정도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로봇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현대차 갖고 있는 이 보스턴 다이너스 같은 경우도 이 아틀라스의 로봇을 공개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물건을 옮기고 있는데 사람이 옆에 가서 방해하는 겁니다. 물건을 딴 데 갖다 놓는다던가 그런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그런 그 어떤 그 장애물을 다 극복하면서 물건을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만큼 이제 이 AI 두뇌가 심어지면서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오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노란봉투법발 로봇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주가 급등이 시작한 건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또 무시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네. 실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가 이제 노조를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노조를 관리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고 이 하청업체까지 직접 교섭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정말 싸져가지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2천만 원 하게 그렇죠. 된다면요.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그 어떤 그 제조업을 해외로 돌리거나 로봇으로 돌리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국내의 노란봉투법발 같은 경우는 결국 로봇과 이 스마트 팩토리 랠리를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100년 전에 지금의 우리의 일을 상상도 할 수 없다시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런 어떤 단순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또 새로운 일자리 생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려보다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로봇 쪽에서 제가 사실 로보티지도 진작부터 말씀드려서 많이 급등하고 있고 네. 이 원희 홀리스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는 건데 사실 국내 기업 중에서 진짜 매출이 날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결국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도 만든다고는 합니다만은 실제 매출이 일어날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쪽에서 또 이제 실제 매출이 나올 수 있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그 기업을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최현동 매니저와 함께 로보티즈부터 원익홀딩스까지 누구보다 발빠르게 먼저 저희가 공략해봤는데요. 오늘도 그 옥석 가리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로봇주 그럼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KNR 시스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로봇부터 원전까지 모든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면 원전도 위험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 KNR 시스템의 로봇은 원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원전 쪽에서 보면은 이 방사선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가서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로봇이 들어가 작업해야 되는 건데 실제 지금 이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월성 원전 1호기에서 중수로 핵 연료봉 수거 로봇이 실제 투입하고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개발할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 이 원전 현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KNR 시스템이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지금 원전 해체 로봇이요, 이 방폭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방폭 인증을 취득한 로봇 기업은 이 KNR 시스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갈 수도 있고요. 이 독보적인 유압 기반 로봇 기술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 원전에 투입되고 있는 건데 실제 이 유압 기반의 로봇 시스템 전 분야, 그러니까 뭐 유압 로팔, 유압 컴포넌트 등의 어떤 그런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형 서버밸브 국산에 성공했다. 이 서버밸브가 뭐냐면 이 액추에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봇으로 치면 근육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 조절을 좀 잘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을 집으면 살짝 집어야 되는 거고 돌 같은 경우는 좀 꽉 집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육 어떤 힘을 조절해야 되는 건데 그 힘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소형 서버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 해외에서 수입해 쓰고 있던 건데 이거를 KNR 시스템의 독자적인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했고 성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LIG 넥슨이나 포항공대에 이제 그 주문 제작 형태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에 성공해서 기술력까지 검증받았다. 근데 지금 이게 해외에서 수입하던 것에 비해서 절반 값에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가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그 국산화 성공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 공급 가능한 이 서버밸브를 그 양산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 해외 기술 대체할 수 있고 가격까지 싸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로봇 쪽에서는 좀 획기적인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KNR 시스템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NR 시스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함께 목표가까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지금 로보티지나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 넘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인제 전고점 넘어가는 과정인데 오늘 제가 이 음목에서 말씀드린 이게 뭐냐면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이 매물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음목에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9,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섹터 안에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또 방송 이후에도 꾸준히 공부하려면 이 영상도 계속 올려주신다고요? 네, 제가 어제 영상 올려놓은 걸 좀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쉽지만 않죠. 다만 어제 우리 시장 하락이 나왔다가 오늘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시장 반등의 핵심을 지금 우리가 살 때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 주에 올라갈 정도 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어제 영상에 다 올려놨으니까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어제 올려놓은 이 무료 방송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로봇에 대한 전망과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